7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도정치와 농민봉기라고 얘기하는데, 세도정치는 19세기 초중반에 일어난 특징적인 정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내용을 보면은 정조가 죽은 뒤 3대 60년 동안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조가 죽은 뒤 3대라고 하면 정조 다음 세 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명의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몇몇 가문이랑 크게 세 가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안동김씨, 풍양조씨, 반남박씨. 이 세 명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안동김씨와 풍양조씨는 왕비를 배출했어. 그래서 국왕의 외척이라고 불리는 거야. 이 왕비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이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관청이 비변사지. 그치? 조선 전기에는 중요한 관청이 의정부였다며, 의정부한테 권력을 주냐 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잖아. 조선 후기가 되면 비변사가 비중이 커지는 거야.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은 비변사를 장악을 했다. 자, 세도정치로 당연히 왕권은 약화됐겠지.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애들이 따로 있으니까. 정치 기강이 무너졌다. 왕 눈치를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관직이 공공연하게 매매되는 등 부정부패도 심해졌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간매직이라고 부르지. 이제 실력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세도정치 가문에 돈을 바치는 사람이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정치 기강은 그것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 자, 정치 기강이 무너지자 지방 수령은 각종 명목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는 등 백성을 수탈하였다. 수령과 아전의 수탈로 삼정은 국도로 문란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조선 후기 주요 세금인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을 이야기해. 전정은 토지에 매기는 토지세. 원래 영정법으로 했는데 이제 막 과도하게 많이 걷었겠지. 군정, 군포. 균역법 생각해봐.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내가 균역법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미봉책이다.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또 생긴 거야. 한 필로 줄이면 뭐해? 백골진포 황구천정 해가지고 어차피 많이 걷어버린단 말이지. 그 다음에 환곡은 원래는 세금이 아니지. 춘궁기에 곡식이 없을 때 곡식을 농민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빌려주고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거였는데, 이게 억지로 빌려주고 이자를 왕창 받아서 세금화 돼버린 거지. 그래서 백성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그러면 수령과 아전이 수탈하는데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냐면 향해. 지방 사족의 견제 기능이 상실됐지. 우리가 65페이지 배울 때 신양 구향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흐트러지면서 새롭게 양반 신분을 얻은 세력들이 지방의 향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 양반들과 싸움을 벌였잖아. 그 과정에서 지방 사족의 견제 기능은 상실되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백성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홍경래난과 임슬 농민봉기 같은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에 일어나게 되지. 이거는 뒷부분에 71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또 들어갈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상이 대두했다. 자, 두 개의 사상이 있는 거죠, 크게. 천주교와 동학인데,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냐? 신분 차별에 반대하게 되지. 세도 정치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에 눈을 돌렸고, 당시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흐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 차별 반대하는 신분 해방 사상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천주교와 동학이었던 거지. 자, 세도 정치 시기 지배층의 수탈로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자, 지배층의 수탈 어떤 게 있겠어? 이런 거를 얘기하겠지, 그지? 정치 혼란과 함께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사회는 혼란해졌고, 이런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 사상이 유행하는 등 현실 개혁을 바라는 백성의 바람이 커졌다. 예언 사상은 천주교 동학이랑 좀 다른 건데, 이제 세상이 망할 거야,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정감록이라든지 정씨가 왕이 된다, 이 씨는 망하고 정씨가 뭐 흥한다, 그치? 혹은 뭐 도참 사상이라고 해서 예언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거지. 이런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현실이 힘드니까. 세상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씨가 왕을 안 하고 정 씨가 왕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사상, 이런 생각으로 유행을 하겠지. 도참 사상도 마찬가지야. 자꾸 막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 삶이 힘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 조선 후기에는 천주교와 동학 등 새로운 종교가 유행하였다. 천주교는 17세기 서학으로 소개되었는데, 서학이 천주교인 거지.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다. 그럼에도 천주교는 내세 신앙과 인간은 신앞에 평등하다는 교리가 공감을 얻어 교세가 확장되었다. 자, 역시 동학 역시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모시는 시천주를 주장하였다. 조선 전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체제를 사용하였으나 그 뒤를 이은 최시영의 노력으로 동학 삼난 지방의 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자, 시천주를 주장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모셔라. 이것 역시 평등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천주교와 동학 같은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 사상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둘 다 정부의 탄압을 받겠지.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그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든 사람이 최재우인데 최재우는 아예 처형당하지. 그치?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농민들의 봉기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의 봉기가 나올 거야. 홍경래와 임술 농민 봉기, 이 두 가지의 반란이 일어난다. 원인은 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 세도 정치와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조짐이 있어. 자, 농민들이 초기에는 관리의 부정을 퍼뜨리거나 투서, 벽서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투서는 일종의 고발이지. 익명으로 고발하는 거지. 벽서 역시 벽에다 고발장 같은 걸 붙이는 걸 벽서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드러내.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 조세 납부 거부, 집단 항의 시비, 이제 시비를 벌이는 거야. 그지? 그러다 이것도 안 되면 어떤 경우에는 도적이 돼서 양반과 지방 관청을 털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규모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불만이 쌓여서 터져버린다는 거지. 자, 그럼 홍경래의 난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이 지역, 우리나라 북쪽 지역, 평안도 지역이야.
자, 홍경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몰락 양반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 시험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평안도 사람이라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지역차별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계획하는데 당시 이 반란이 일어난 것은 홍경래 혼자서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흥 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와 빈농 등을 모았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 같으면 이런 신흥 상공업 세력이라는 게 나타날 수 없지. 죄다 국가의 허락을 받은 공상이었으니까. 광산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광산 노동자라는 게 있을 수 있니? 조선 전기에는 저번에 배웠듯이 나라에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냥 광산을 개발했을 뿐이잖아. 광산 노동자, 돈을 받고 광산 노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려면 조선 후기가 돼서 광산이 일종의 사업이 돼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홍경래가 준비를 한 10년을 했대. 그래서 이들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면 여기에 흐르는 강이 청천강인데 여기 북쪽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거야. 위세를 떨쳤으나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반란으로 조선 정부가 깜짝 놀랐겠지만 근본적 개혁은 없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한 50년 지나고 나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돼. 자,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은 자, 농민들의 주된 요구가 뭐냐?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라. 그럼 삼정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겠지. 삼정의 문란이 뭐야?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지금 완전 개판이다. 정부의 관료들이 너무 우리를 약탈한다. 그런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농민 봉기를 진압을 하는데 이게 진압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을 봐. 이 빨간색 점이 다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주요 지역. 지금 전국의 수많은 지역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아무리 꽉 막힌 조선시대라고 해도 야, 이거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뭔가 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불만이 뭐야? 삼정의 문란이잖아.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해.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는 삼정 이정청 설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암행어사도 파견을 했다. 근데 그럼 뭐해? 이걸로 세도 정치가 끝난 건 아니잖아. 근본적인 원인은 세도 정치였으니까. 그래서 세도 정치의 폐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책은 이런 정책은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